6행 모의고사 1회차 2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숙명여고 올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지에 대한 해설,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을 할 거고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고요. 7번은 중으로 잡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상하게 풀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해설로 시작할게요. 7번 절대값 x 빼기 2 더하기 절대값 x가 a 이하인 해가 마이너스 3에서 비사이다. 이때 a, b를 구해라. 그런 문제거든. 이런 문제는 이거 0일 때, 2일 때를 나눠서 부등식을 3번 풀어가지고는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틀릴 확률이 높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암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튼 부호 바뀌는 게 0이죠. 그럼 x는 0, y축을 그어주시고 얘 부호 바뀌는 게 2죠. x는 2를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는 0에서 2 사이라는 조인데 0에서 2 사이에서 얘는 그대로 빠지고 얘는 부호 바뀌니까 언제나 2입니다. 2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0과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 나왔을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이때는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런 대칭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암기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쪽은 x가 없잖아? 그러면 이 선과 평행한 선인 건데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아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y는 a라는 선이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y는 a를 대충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y는 a를 여기는 뭐라고? y는 b라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흰색인데 흰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그죠? 근데 x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는 얘기냐?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b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같이. 이 간격이 3이죠? 이 대칭이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 이거 5야. b 5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썼냐면 요 길이가 3인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잖아? 그러니까 1대 2란 소리거든? 6인 거죠. 그러면 막 2에서부터 6만큼 올라갔다 라는 뜻이니까 a는 8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a들을 구하셔야지 다른 풀이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번도 시시한 문제이긴 한데 더 빠른 풀이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건데요. 아시죠? 정석에 있는 내용이라서 케일리의 C, 해밀턴의 H 이렇게 쓰면 돼요. CH.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2차 정사각형렬 A가 있으면 걔는 언제나 A제곱 빼기 A 더하기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는 0을 만족한다 라는 것이 케일리 정리인데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써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다. 이 문제의 2차 정사각형렬 A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거기 관계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1행 1열은 0인 거죠. 1행 2열은 2 빼기 1이니까 1이고 2행 1열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2행 2열은 2 빼기 2니까 0인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a 제곱에 a 더하기 d 0이네? 쓰지 마. ad 마이너스 bc, ad 0이고 bc는 마이너스 1인데 0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1인 거네? 그럼 그냥 1하고 쓰면 되겠지?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행렬의 거듭제곱을 하지 않고
a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지. 이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 간단한 건데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세요. 복잡한 게 나오면 메리트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안면 제곱하면 a 제곱이 2라는 소리거든요. 마치 그 허수 부분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4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 4개를 연달아 더하면 0인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0행렬인 거고 a 5제곱은 다시 a로 변할 거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근데 성분의 합을 원하는 셈이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걸 골라주면 되는 거지. 4번. 그 다음에 9번은 경우의 수 문제.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못하니까 경우의 수 문제라서 그냥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삼각형, 여기에 정삼각형. 이런 6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6개의 영역에다가 숫자 7개를 하나씩 적겠다. 근데 6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6개를 택해서 6개의 정사각형을 하나씩 적는다는 말은 다 다른 걸 적겠다는 얘기죠. 근데 4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2개의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크도록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1, 3, 4, 7, 6,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지금 빠진 게 2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좀 안 나는 거죠. 왜냐면 3이 2보다 큰 거니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좋을까? 쓸 수 있는 후보는 7개인데 영역은 6개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배제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배제가 되고 나면은 6개의 수가 남는데 그럼 걔네들은 다 다른 수이기 때문에 크기가 당연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남아있는 6개 중에 작은 2개를 요 2자리에 넣어주고 나머지 4개를 큰 4개를 4자리에 넣어주고 붙인 거죠. 그럼 일단 7개 중에 하나를 배제하는 경우의 수는 7가지 1, 2, 3, 4, 5, 6, 7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안 쓰기로 하는 거니까 안 쓰기로 하는 거니까 이게 7가지라고 남아있는 6개의 수 중에 작은 2개는 여기에 써주고 나머지 4개는 밑에다가 써주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2개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배 4개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4배 이런 과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도 신기한 풀이를 알려드리려고 별거 아니지만 풀어드리면은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x-3의 제곱이 0 이하다. 그럼 당연히 이건 x는 3밖에 없는 겁니다.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해나가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는 0 작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 연립부등식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위에 있는 게 3밖에 없잖아? 아래에 있는 범위 안에 3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뜻인 거거든. 그런 의도로 문제를 낸 건데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까지 되는 상태란 말이야. 1과 a가 경계값인 그런 상태인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더 메리트가 있을 건데 위에는 3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연립부등식이 해가 있다는 말은 이 3이라는 해가 얘에서도 들어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얘가 어떤 범위로 나오는데 그 범위 안에 3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x자리에 3을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 그런 뜻인 거지. 그렇게 해서 A의 범위 찾는 겁니다. x자리에 3을 넣어도 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만들면 9-3a-3 플러스 a는 0과 같다. 얘를 풀면 돼. 그러면 6, 2x
이해 되나?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정수의 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3이 등호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4를 골라야지. 3번. 그 다음에 11번은 설명할 게 없고요. 12번. 12번도 별거 아닌데 이거 12번의 출제 의도도 그 4차 방정식을 이수분해해서 x1, 2, 3, 4, 4개를 다 찾는 건 아니지만 그냥 2차 방정식,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마 그런 의도일 거야. 근데 이제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은행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풀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는요. 예? 네 근이 x1, x2, x3, x4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4차식을 fx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방정식의 근의 정의에 따라서 fx1, fx2, fx3, fx4가 전부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0인 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 구하라고 하는 식들은 가만히 보면 x1, 2, 3, 4가 전부 다 뒤집혀 있잖아. 역수가 제일이지. 그러면은 f x분의 1이라는 식이수가 쳐. 여기에 x 자리에 x1분의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죠. fx1. 그러니까 f x분의 1은 0에 내 근은 뭐일 수밖에 없냐면 이게 똑같은 f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x1이나 x2나 x3나 x4로 만들어주면 그게 0이 되는 거죠. 그게 근인 거고. 그러면 x분의 1을 x1로 만들려면 이 x 자리에 뭘 넣어야 될까? x1분의 1인 거지. x1분의 1, x2 이걸 만들려면 x2분의 1, 이걸 만들려면 x3분의 1, 이걸 만들려면 x4분의 1이 되겠죠. 그치? 근데 fx분의 1은 뭐야? 요게 fx니까 이 x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식의 실체는 x분의 1의 내제곱이니까 x 내제곱분의 1x가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6 플러스 x 제곱분의 7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4 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는 0인 건데 이게 분수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양변에 x 4제곱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얘부터 쓰면 되겠죠. 그러면 24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을 만드는 내 값이 얘네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그러니까 얘는 0이 이 내근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x1분의 1, x 빼기 x2분의 1, x 빼기 x3분의 1, x 빼기 x4분의 1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0이다를 풀었기 때문에 x는 이거가 나올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4차항의 개수는 맨 앞에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능력을 쉽게 정리하자면 이 4차식은 이 4차식과 같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쳐다보면 이 식의 x자리에 이 x자리에 1 집어넣은 거 구하는 거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 식은 뭐 이 식이라는 거지? 이 식에 1 집어넣은 거랑 이 식에 1 집어넣은 걸 정리해서 답을 찾는 거야. 이 식에 1 집어넣으면 24 빼기 2 더하기 7 빼기 6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24 빼기 근데 빼기 2 더하기 7 빼기 6 더하기 1은 거지거든. 24예요. 24는 24 그거 써야 돼. 24 곱하기 여기 x에 1 집어넣은 건데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냥 k라고 k. 그래서 k는 1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푸는 게 더 좋다.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암기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어떤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는데 그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 개수의 배치를 완전히 뒤집으면 되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그 사실을 외우고 살면 외우고 살 자신 있는 사람은 외우고 써도 좋다. 그 다음에 13번은 경우의 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곡의 노래 A, B, C, D, E, F, G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는 노래 한 곡을 넣고 A와 C 사이에는 노래 세 곡을 넣어서 재생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A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강력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A다. A의 위치에 따라 분류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7곡을 배치하는 거니까 이렇게 7칸을 만드세요. 이렇게 6칸이지? 6칸 넣으세요. 그러면은 A가 맨 앞에 올 수 있겠죠? A가 여기 올 수도 있겠죠? A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A가 네 번째 자리에 온다면 C와 A 사이에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3개에 뭔가를 넣으면 C가 여기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총 7개라서 A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같아요. A가 여기 있을 때 같고 여기 있을 때 같아.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7번째 있을 때랑 두 번째, 6번째, 세 번째, 5번째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면 되고 2 곱하기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다고 치면은 C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치? A와 C 사이에 세 곡이니까. 그리고 B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한 곡이니까 여기 있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이 세 곡의 자리는 결정이 된 거고 남아있는 네 칸에 남아있는 네 곡을 넣는 거니까 4배. 두 번째 거는 분류한 거기 때문에 더하기겠지. 요때는 어떨 거? 당연히 C는 여기겠죠. 당연히 B는 여기겠죠. 그러면 얘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A가 여기 있으면 C는 여기인 게 벡터인데 B는 여기도 가능한 거죠. 여기도 가능한 거예요. B가 2개입니다. 2개 썼으면 여기에 B가 있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4칸에 나머지 4개를 넣는 거니까 4배.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괄호 안에 게 4팩이 총 4개 있는 셈이고 그거의 2배니까 4팩 8개 있는 거야. 4팩 24지? 8 곱하기 24에서 192 5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3차 방정식인데 ax 세제곱 2bx 제곱 4bx 8a
A, B라는 미정계수가 섞여 있는 3차 방정식인데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두 개라네. 이게 무슨 뜻이야? 한 개의 중근, 그죠? 과 한 개의 중근이 아닌 근인데 나는 이걸 안중근이라고 해. 안중근, 중근, 안중근. 안중근 뜻 알지? 그 안중근이 아니고 아무튼 안중근이야. 중근 그런 의미입니다. 중근 하나, 안중근 하나. 원래는 세 개인데 하나 겹치니까 그래서 두 개.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요런 3차 방정식에서 이게 미정계수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무조건 한 번 되거든요. 딱 봤을 때 x에 마이너스 1로 되거든. 이게 조집을 다 때립니다. a, 2b, 4b, 8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4a, 마이너스 4b, 4a, 마이너스 8a.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실근 한 개 구했고, 그리고 이제 요 2차 방정식이 남아있는데 a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x가 플러스 4a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 전체를 봤을 때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안근이 나온다 라는 소리는 이 미리 구해놓은 마이너스 2가 중근이냐 안중근이냐 로 분류해서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A, B도 찾고 나머지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은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안중근까지 다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네. 그럼 또 두 가지를 푸세요. 마이너스 2가 중근일 경우와 마이너스 2가 안중근일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중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a 여기 마이너스 넣는 거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a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b는 3a. 그래서 이때 a분의 b는 a분의 b니까 3인 거죠. a분의 b는 3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두 근의 곱이 얼마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4라고 주장하고 있지. 4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중근을 만든다는 소리야. b 대신에 3a 다시 집어넣을게. 그러면 ax 제곱 여기 b 대신에 3a 넣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4a가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a는 0이 아니니까 날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 날렸어. 그럼 이게 언제곱이 되지?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3중근이 나오는 거야. 얘는 2중근이어야 되는데 3중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소리다. 이게 진실인 거죠. 마이너스 2가 안중근인 게 진실이다. 얘는 근이 3개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두 개만 똑같고 한 개는 달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얘는 세 근이 전부 다 마이너스 2가 나온 거라서 답이 아니라고 요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안중근이니까 이 나머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간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판별식 0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 식에 판별식을 쓰고 싶으니까 요 부분을 좀 정리할게. 마이너스 2 앞으로 빼면 a 빼기 bx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겠어요? 4분의 d를 쓰겠어요? 그러면은 반의 제곱이니까 a 빼기 b의 제곱 쓸게요. a 빼기 b의 제곱 빼기 ac니까 a는 a고 c는 4a니까 4a 제곱. 이게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개 정리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3a제곱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수가 되죠. 1, 1, 3.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거나 b는 3a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분의 b는 요때 a분의 b는 마이너스 2이고 요때 a분의 b는 3이고. 근데 여기서 a분의 b가 3일 때 말이 있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3중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게 답이야.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1로 쓰셔야 되고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다시 여기 넣어.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4에 되잖아. 그럼 a 날리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중근이 2가 나오는 거죠. 안중근은 마이너스 2, 중근은 2. 알파는 2,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의 합을 물어본 셈이라서 1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연립을 했는데 그 결과가 모든 실수가 나왔다. 그런 말은 그 둘 다 모든 실수에 대한 뜻이야. 그러니까 부등식 두 개가 전부 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도록 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부등식은 m 빼기 3x 제곱 플러스 2m 빼기 3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실수에서 만족을 하려면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2차 부등식이냐 아니냐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m이 3이냐 m이 3이 아니냐로 분류하셔야 돼요. m이 3이면 여기까지 없어지잖아. 5는 0보다 크다 맞는 말이니까 그건 답이야. m이 3이 아니면 이게 2차 항이라는 뜻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셔야죠.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2차 항의 개수인 m-3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음이다. 즉 2가 보이기 때문에 4분의 D가 음이라는 얘기죠. 4분의 D는 m 빼기 3의 제곱 빼기 AC 하시면 5의 m 빼기 3 이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m 빼기 3을 묶으면 m 빼기 3 빼기 오니까 빼기 8이죠. 이게 뭐일까? 그러면 얘의 m의 범위는 3에서 8 사이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m이 3보다 크다고.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얘가 답인데 m이 3인 것까지 답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에서 m의 범위는 3 이상 8 미만이 되겠어요. 그 객관식 맨 마지막이라서 상이라 했는데 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도 이쁘게 정리하면 우변으로 만들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2mx 요것만 1차항이네. 그리고 그 원래 우변에 있던 건 다 상수야. 플러스 2a 빼기 7m 빼기 a제곱 더하기 7a 상수 x거잖아요. 요 놈이 0보다 크다 라는 뜻인 거지. 이 식도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 라는 얘기인데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이미 1이니까 아래로 불러오는 게 확실해. 근데 이거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그럼 x축과 좁혀되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랑 달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쓰면 됩니다. 여기 2가 보이니까 4분의 1을 쓰는 거죠. 그리고 D1, 얘는 D2로 할게요. 4분의 D2는 반의 제곱, M제곱 빼기 AC인데 A가 1이니까 C가 이거 전부 다거든. 얘네들을 빼시면 돼요. 빼기 2A 빼기 7M 더하기 A로 묶을게요. A 제곱 빼기 7A인데 A로 묶을게. A 빼기 7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 더한 게 딱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 거야. 아무튼 이게 0 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A와 A 빼기 7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두 값이 경계값인 건데 A 빼기 7이 A보다 작은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M의 범위는 A 빼기 7 이상 A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M의 범위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하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정답인 건데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의 정수가 4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정수인지 뻔히 보이지? 3, 4, 5, 6, 7 5개죠? 5개인데 얘랑 연립을 해서 얘는 길이가 7인 거야. 얘보다 길이가 더 길어. 얘랑 연립을 해서 저 5개 중에 4개만 남아야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저 4개만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려져야 하냐면 이렇게 모여있든지 3, 4, 5, 6, 4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여있든지 4, 5, 6, 7 들어가든지 라는 얘기인 거죠. 3, 4, 5, 6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려면 요 6이 얘랑 같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 5, 6, 7 세팅되려면 이 4가 얘랑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6, A는 11 해가지고 두 값의 합인 17,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초반 3개는 쉬우니까 배설을 생략하고요. 19번 19, 20, 21까지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 22, 23 상 난이도로 해석이 되는 요 두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쉬운 시험지예요. 그래서 해설할 문제 양도 좀 적은 편이고 22번 두 정수 A, B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면 얘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으로 만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그 객관식에서 푼 거랑 비슷하죠? 원래 4개를 가져야 되는데 A, 2A, A 빼기 3, B 그죠? 얘 그는 당연히 A, 2A, A 빼기 3, B일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이 다 다른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 그럼 4개인데 3개란 말은 무슨 말이지? 아, 2개만 같나 보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근, 이중근 1개랑 안중근 몇 개? 2개 라는 소리였지. 그렇게 해서 총 3개 라는 얘기인데 이 4개 중에 어떤 2개가 같은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럼 가능한 걸 다 생각해서 답을 여러 개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지.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수능용은 진학할 사람들은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 세 실근의 합은 1래. 그러니까 이중근은 2번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요거 1개랑 요거 1개, 총 3개. 그러니까 요 중에 3개의 합은 언제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F0를 다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찾아서 빼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죠. A와 2A가 같다. 그 얘기는 A가 0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얼마가 되냐면 0 이중근이고 하나만 쓸게. 0 한번,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3 쓸게. 그리고 B가 뭔지 모르는데 이 세 수의 합이 1이랬잖아? 당연히 B는 4네. 이렇게 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됐을 때 F0는 뭐냐? F0는 여기 요 식에 fx 요 식에다가 0을 넣어놓을까 미리? F0는 미리 넣어놓을까? F0는 요 두 개 먼저 곱하면 2a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여기 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a가 0이고 b가 4인 상태거든요. 그럼 이때 f0는 뭐가 됩니까? 아 여기가 여기 가서 다 필요 없네. 0이요. 두 번째. 자, 얘랑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에서 차례차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근데 이 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A랑 B가 같을 때 할게. A랑 B가 같다. 그 얘기는 A, 2A, A 빼기 3 이렇게 세 개란 거야. 이 세 개를 더하면 4A 빼기 3인데 이게 1이라는 거지. 즉 A는 1이네요. A랑 B가 둘 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A, B 1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F절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2, 얘는 1, 무시. 얘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4네. 이때 F0는 마이너스 4. 됐어요. 세 번째. 뭐 하실래요? 얘랑 얘 같을 때. 2A랑 A 빼기 3이 같을 때. 이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 얘랑 얘가 같으니까 쓰는 게 아닙니다. B를 쓸 차례인데 그러면 요 두 개 미리 더하면 마이너스 9고 거기다가 10 더해 1 되죠? B는 10. 그러면 이때 F0는 얼마냐? A에다가는 마이너스 3, B에다가 10 넣는 거 여기다가요. A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제곱하면 9죠. 9, 2, 8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6이지. 뭐 18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8이네. 거기에 B는 10이거든요. 마이너스 1080 또 있나? 네 번째. 이 뭐 하셔요? 2A랑 B가 같을 때. 공간이 불러. 2A랑 B가 같을 때. 2A랑 B가 같을 때. 그러면은 A, 2A, A 빼기 3. 이 세 개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A, 2A, A 빼기 3. 이 세 개를 더한 게 1일 때는 A가 1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B가 2A랑 같으니까 A가 1이고 B는 2라는 얘기야. 그럼 또 저 식에다가 F0 식에다가 A에 1 넣고 B에 1 넣게 되면은 2고 마이너스 2고 2니까 마이너스 8이네. F0는 마이너스 8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두 개 같을 때. 안 할게.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일 큰 것은 요거. 아니다. 이게 제일 큰 게 나쁜 것 같은데? 해야겠다. 이 부분을 지울게요. 다섯 번째. A 빼기 3이랑 B가 같을 때. 그러면 이때도 요 세 개를 쓰면 되고, 그러면 요 세 개는 요 세 개니까 A는 1이다. A는 1이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되죠. 그럼 여기에 A에 1, 여기에 B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8이다. 이때 F0는 8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8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080입니다. 8에서 마이너스 1080을 빼는 거니까 1088이 정답.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내가 제대로 구했나 싶은 문제라서 상을 붙여보았습니다. 마지막 23번. 제일 어려운 자리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우의 수가 들어가가지고 요거 하나 틀리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에요. 요거 포함해서 한 개 더 틀렸다? 총 2개 틀렸다? 그러면 기말만 가지고는 1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5개의 자연수, 5개의 A, B, C, D, E에 1부터 6까지를 그냥 정해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배수를 보여. 그러니까 A는 만의 자릿수, B는 천의 자릿수, 그런 얘기야. 그냥 6개의 자연수를 5개의 문자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근데 가조건은 정리를 하면은 A가 B보다 크고 E가 D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그리고 나는 B 빼기 C 곱하기 C 빼기 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 두 개의 부가 다르다는 뜻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를 바꾸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C 빼기 B라고 쓰고 이렇게. 그 얘기는 이 두 개가 같은 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얘가 뿔이면 얘도 뿔, 얘가 맞으면 얘도 말한 소리인데 이 두 개가 뿔이라는 말은 C가 BD보다 크다라는 소리고 말하는 말은 C가 B를 적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C는 BD보다 크거나 작다 그런 뜻입니다. 요 공식의 의미는 C는 BD보다 크거나 작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D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럼 지금 BD가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AB보다 작은 녀석들 그리고 C보다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공 역할을 할 문자를 뭐 잡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C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가 1부터 6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로 분류해서 풀면 돼. 첫 번째 C가 1이다. 자, C가 1이라는 말은 1이 제일 작은 수이기 때문에 BD는 당연히 C는 BD보다 당연히 작을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수가 2, 3, 4, 5, 6이잖아? 2, 3, 4, 5, 6은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조건만 만족하는 상태로 A, B, D, E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서로 다른 두 수를 골라주기만 되는 거야. 골라주면 그 두 수가 서로 다르니까 그 중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큰 게 A면 되고 작은 게 B면 되는 거니까. 다시 C가 1이면요 1, 2, 3, 4, 5, 6 중에 1은 그래서 못 써요. 남아있는 2, 3, 4, 5, 6 중에 두 개의 수를 뽑아. 예를 들어 얘랑 얘를 뽑았어. 이 두 개를 A, B한테 준다고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더 큰 게 5니까 A가 자동적으로 5인 거고 B는 자동적으로 B인 거라고. 그러니까 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뽑기만 하면 A, B는 자동 결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 B가 될 두 수를 뽑고 남아있는 세 수 중에 D, E가 될 두 수를 뽑는 거야. 얘네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1일 경우에는 뭐다? A, B를 정하는 경우가 5C 남아있는 수 몇 개? 3개라고요. D를 정하는 거 3C 이렇게 해서 30까지 괜찮죠? C가 2면 어떨까? C가 2면 C보다 작은 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도 C는 BD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C가 2면 그지? 1, 3, 4, 5, 6으로 A, B, D를 결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BD는 C보다, 그러니까 C는 BD보다 작은 상황, BD는 C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요 1은, 그리고 이제 BD보다 A는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은 써볼 수 없는 거지. 남아있는 3, 4, 5, 6을 가지고 저 4개의 수를 정하는 거야. 4개의 수를 정하는 방법은 똑같아. 4개 중에 A, B에 들어갈 2개를 고르는 거지. 4C이겠죠? 남은 게 2C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1이니까. 그래서 6가지. 그 다음 세 번째, C가 3일 경우. 요때는 좀 재밌어요. C가 3이면 1, 2, 4, 5 이게 나왔습니다. 1, 2가 B, D면 되거든. 그러면 C가 둘 다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1, 2가 근데 그 BD가 4, 5, 6 중에 2개여서는 안 돼.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하나 뽑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C는 BD보다 크던지 작던지니까요. 그러니까 1, 2가 BD일 수는 있는데 4, 5, 6 중에 2개가 BD일 수는 없어. 왜? BD보다 이 2개가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D가 C보다 크려면 그 수가 4개에서 되는 거예요. 4개? 저 조건 만족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는 3개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C가 3일 경우는 무조건 BD는 1,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 2를 BD한테 정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순열이 맞아요. 이펙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요게 B다, 요게 D다라고 치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4, 5, 6 중에 A가 될 거 뭔지, E가 될 거 뭔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C보다 3보다 작은 1, 2로 B, D를 결정하고, 남아있는 수 4, 5, 6 중에 A가 될 수를 정하고, A가 4가 됐다 라고 치면 남아있는 5, 6 중에 E가 될 수를 정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입니다. 네 번째, C가 4다. C가 4면은 1, 2, 3, 5, 6이죠.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5, 6. 5, 6은 2개밖에 없으니까, 4보다 큰 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2개에다가 B, D에 하는 거죠. 그러면 5, 6은 A면 되는 건가? 그럴 필요 없어요. B, D가 1, 2고 A가 3이고 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면, 어쨌건 여기서 수 하나를 빼야 되는데 4를 기준으로 작은 수를 뺄 건지 큰 수를 뺄 건지에 따라 또 경우수가 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요 C는 4인 거 안에서 다시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를 빼겠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골라. 3. 이걸 뺀다라고 쳐. 그러면 2, 3을 B, D에 대응시켜야 하는 거지. 2팩이야. 그리고 5, 6을 A에 대응시켜야 하는 거야. 2팩이야. 또는 5, 6 중에 한 개를 뺀다고 쳐. 그럼 두 가지죠. 여기 빠졌다고 쳐. 그러면 1, 2, 3, 6이 남았지? 그치? 1, 2, 3, 6이 남았으면은 어떤 두 개를 골라도 그 중에 작은 놈은 사고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1, 2, 3, 6 중에 두 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 3과 6을 골랐다고 쳐도 둘 중에 더 작은 3이 B가 될 거니까 B가 3이 4보다 작다는 조건에 만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A, B가 될 두 개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끝. 그러면 요 계산을 하면 12. 얘도 12. 24. 됐어요. 다섯 번째, C는 5일 때. 자, C가 오면 1, 2, 3, 4, 6 이렇게 있죠?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떤 두 개를 골라도 작은 애는 5보다 작은 거지. 왜냐면 5보다 큰 건 1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그냥 여기서 5개 중에 2개 고르면 돼. A, B가 될 2개 고르면 돼. 그러면은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건 5C이겠죠. 남아있는, 골랐다 치면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3C. 똑같네? 이거네? 그러니까 C가 5인 경우는 C가 1인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C가 6이라고 치면 남는 게 1, 2, 3, 4, 5거든요? 그러면은 이 5개가 전부 다
6보다 작기 때문에 또 얘랑 다를 거가 없어. 그래서 이건 그냥 세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3으로 처리하시면 돼. 90이야. 그래서 90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24. 그래서 132. 이게 정답이다. 오케이? 자, 우리 수업은 총 3주 동안 진행이 되고 파일럿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뭐 수시로 개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어쨌건 이번에 책정된 학교들은 숙명여고, 외대부고, 희문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외대부고를 할 거니까 뭐 소식이 늦어가지고 못 들었다 이런 소리 있는지 근데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외대부고 거부터 합류하셔도 되고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숙명여고 이 정도 수준이 그 세 학교 중에서는 제일 쉬운 시험이다. 그렇게 알고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